베트남 축구장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빅토리컵 시상식 현장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의 열기였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의 모든 경쟁을 압도하며 올킬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관중석은 붉은 파도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진짜 절정은 트로피가 들어올려진 이후 찾아왔다. 환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시상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한 문장이 울려 퍼졌다. 박항서 감독님, 감사합니다. 순간 분위기는 멈춰 섰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숨소리가 달라졌다. 우승의 영광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박항서 시대 이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냈는지를 함축한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베트남 축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 그 중심엔 분명 김상식 감독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꺼내든 첫 문장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트로피가 들어올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우승했다, 싹쓸이했다, 올킬이다. 하지만 현장의 공기는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 컵 시상식장은 승리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풀리지 않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곳이었다. 환호가 컸던 이유는 단순히 우승해서가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우승하면 끝이 아니라 우승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무대였다는 것을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 부임했을 때부터 따라붙던 말이 있었다. 박항서의 빈자리를 지울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 베트남 축구에서 박항서라는 이름은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선수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린 방식, 팬들의 기대치를 바꿔놓은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새 감독이 출발한다는 건 시작부터 부담이 목에 걸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김상식의 첫 발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언제나 날카롭게 평가받았다. 그 평가가 특히 거세졌던 이유는 전환기라는 단어 때문이다. 시스템이 바뀌고 색깔이 달라지고 선수 구성의 디테일이 달라지는 시기. 전환기엔 늘 결과가 흔들리기 쉽다. 팬들은 이해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해지기도 한다. 우회전만 못해 이 팀. 방향을 잃은 거 아니야. 작은 삐끗에도 수군거림은 크게 부풀어 오른다. 그런 상황에서 치르는 빅토리컵은 단순한 국제대회가 아니라 새 시대 시험지였다. 합격점을 받느냐, 신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느냐, 그 갈림길이 눈앞에 있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 밖의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베트남 팬들은 뜨겁지만 동시에 냉정하다. 열광은 빠르지만 실망도 빠르다. 경기 전부터 SNS와 커뮤니티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이번엔 보여줘야 한다. 결과로 말해라. 박항서 이후 첫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다. 말들은 응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압박이다. 선수들에게도 감독에게도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흔들림이 바로 비교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김상식의 팀은 첫 휘슬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싸움을 시작한 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상식 감독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벤치에서 보이는 제스처는 과장되지 않았고 인터뷰에서의 어조도 차분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사람들을 더 긴장시켰다. 흔히 압박이 클수록 감독은 더 많은 말을 한다. 변명을 하거나 기대를 낮추거나 혹은 과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김상식은 달랐다. 말이 적었다. 대신 선택이 빨랐다. 라인업의 변화, 경기 운영의 리듬, 교체 타이밍, 팬들이 보기엔 과감하다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를 정도였다. 이 대회에서 그는 안전한 무승부나 관리의 축구가 아니라 확실한 승부를 걸겠다는 심호를 계속 보냈다. 승부는 매 경기에서 작은 균열과 함께 따라왔다. 골이 들어갈 때마다 환호가 터졌지만 그 환호 뒤에는 언제든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상대가 한 번만 몰아쳐도 분위기는 흔들릴 수 있었다. 벤치 앞에서 선수들이 숨을 몰아쉬는 장면, 스태프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 관중석의 함성이 어느 순간 뚝 끊겼다가 다시 폭발하는 순간들, 이 모든 장면이 말해주는 건 하나였다. 이번 우승은 편안하게 굴러온 승리가 아니라 압박을 위해서 만들어낸 승리라는 것. 그리고 그 압박의 중심엔 언제나 이름,
있었다. 박항서, 김상식이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팀을 꾸려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놓지 않는다. 누군가는 비교를 즐기고 누군가는 비교를 두려워한다. 김상식은 그 비교를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박항서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답했다. 말이 아니라 경기로.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현장에선 더 크게 읽혔다. 지금 이 사람 진짜로 판을 바꾸려 한다. 대회가 막바지로 갈수록 현장 취재진 사이에서도 공기가 달라졌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팀이 정리되어 있다. 들이 감독을 믿고 뛰는 느낌이 난다. 이런 말들이 조용히 돌았다. 동시에 다른 말도 따라붙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분위기일수록 한 번의 실수는 더 크게 온다. 축구는 늘 그렇다. 승부는 90분이 아니라 결국 한순간의 선택으로 갈리기도 한다. 특히 새 감독 체제의 첫 큰 무대라면 그 한순간은 더 잔인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올킬이라는 결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두가 예상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우승하면 끝인가? 아니다. 우승은 증명일 뿐이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작된다. 어떤 팀은 우승 뒤에 무너지고 어떤 팀은 우승 뒤에 더 단단해진다. 팬들이 빅토리컵에서 보고 싶었던 건 트로피만이 아니라 베트남 축구의 다음 장면이었다. 김상식이 그 다음 장면을 어떤 말로, 태도로, 어떤 메시지로 선언할 것인가? 시상식이 시작되기 직전 현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승리를 앞둔 정적이 아니라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의 정적이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으며 누군가는 카메라를 더 꽉 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조짐이 보였다. 우승보다 더 강한 한마디가 곧 이 현장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예감. 그 한마디가 왜 나왔는지, 그 한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상식은 늘 비슷한 순서로 흐른다. 메달, 트로피, 플래시 세례. 그리고 우리는 해냈다는 흔한 소감들. 만 그날의 시상식장은 처음부터 결이 달랐다. 축제의 공기 위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얇게 깔려 있었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듯한 분위기. 김상식 감독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전부터 관중석에선 환호와 함께 묘한 정적이 교차했고 선수들은 웃고 있으면서도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다. 이 우승은 끝이 아니라 어떤 질문의 시작이라는 걸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하나다. 이제 베트남 축구는 어디로 가는가? 박항서 시대가 남긴 유산은 크다. 단지 우승과 성적만이 아니라 축구가 국민적 감정과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늘 불안하다. 전임자가 거대한 서사를 남겼을수록 후임자는 반드시 비교된다. 김상식 감독이 부임한 이후 경기의 내용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은 즉시 과거를 불러왔다. 그때는 이랬는데, 예전엔 저랬는데. 는 칭찬이 아니라 때로는 잔인한 잣대가 된다. 그런데 이번 빅토리컵에서 김상식의 팀은 그 잣대를 정면으로 밀어냈다. 결과는 올킬이었다. 일정이 빡빡해질수록 선수들의 움직임은 더 날카로워졌고 상대가 강하게 나올수록 라인 간격은 더 촘촘해졌다. 경기 중간중간 보였던 작은 불안 요소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이 팀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바뀌었다. 팬들은 환호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잘 될 수 있나? 하지만 바로 그 잘됨, 이 공기 중에 긴장을 더 크게 만들었다. 너무 잘 되면 질문이 더 커진다. 그럼 다음은 이 성공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지? 감독은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의 대가는 무엇이었나? 승리는 종종 과정의 민낯을 가린다. 그러나 현장 취재진은 알고 있었다. 이 우승은 단순히 전술이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니라 안쪽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상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트로피보다 김상식 감독의 얼굴로 더 자주 향했다. 그는 기뻐하면서도 과하게 흥분하지 않았다. 웃으면서도 눈빛은 어딘가 진지했다.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하는 순서가 다가올수록 주변의 긴장감은 더 진하게 응집됐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단순한 우리 선수들 고맙다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김상식은 이미 대회 내내 말로 가볍게 흐르지 않았다. 늘 짧게,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반응했다. 그런 사람이 트로피를 든 자리에서 던지는 한 문장은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관중석에서도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환호 속에서 특정 구호가 은근히 섞여 나왔다가 사라졌다. 박항서의 이름이었다. 직접적으로 울려 퍼지진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조용히 터졌다. 박항서라는 외침은 축하이면서도 일종의 확인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한다. 또 지금의 우승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그 구호가 반복될수록 김상식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이름을 언급할지 하지 않을지 그 선택 자체가 중요한 순간이 됐다. 여기서 문제는 그 선택이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박항서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건 감사로 읽히는 동시에 연결로 읽힌다. 즉 나는 박항서의 유산 위에서 이어간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시대를 존중하지만 내 길을 간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큰 파장을 만든다. 베트남 축구는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은 마치 한 경기 더 남은 것처럼 긴장했다. 트로피는 이미 결정됐지만 서사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들은 말은 더욱 날카로웠다. 오늘 한마디가 중요해요. 이 소감이 그냥 소감이 아니에요. 지금은 결과보다 메시지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 축구에서 감독의 말은 늘 크게 소비된다. 특히 박항서 이후 제재에선 더 그렇다. 누가 어떤 문장을 어떤 톤으로 던지느냐가 팬들의 심리와 언론의 방향을 동시에 움직인다. 김상식 감독도 그걸 모를 일리 없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박항서의 이름을 피할까? 꺼낼까? 그리고 꺼낸다면 어떤 방식으로 꺼낼까? 바로 그때였다.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순간 관계자들이 동선을 정리하며 마이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동시에 휴대폰을 들었다. 기자들은 녹음 버튼을 눌렀다. 관중석의 함성도 잠시 낮아졌다. 모두가 한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우승은 좋은 결과로 끝날 수도 있고 새 시대의 선언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결국 예상 밖의 방향으로 튀어나오며 현장을 멈춰 세우게 된다. 마이크가 김상식 감독 앞으로 이동하던 순간 시상식장의 공기는 축하에서 신문으로 바뀌었다. 누구도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박항서 이후 베트남은 정말 괜찮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첫 답은 의외의 방향에서 터졌다. 트로피가 번쩍 들린 뒤 선수단 쪽에서 먼저 웅성거림이 일었다. 환호 속에 섞여있던 이름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누군가가 크게 외쳤고 그 외침이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졌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시상식장은 잠시 멈춘 듯했다. 기자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카메라들은 그 순간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더 가까이 파고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박항서인가? 사람들이 놀란 건 감사 인사 자체가 아니라 그 타이밍이었다. 새 감독이 올킬 우승으로 모든 의심을 잠재운 바로 그 순간에 전임자의 이름이 가장 크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재진이 확인한 핵심은 여기서 나온다. 감사 인사는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 선수단 내부에서는 이미 빅토리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우승을 새로운 시대의 증명이자 동시에 지난 시대에 대한 예우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는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공백이라는 단어와 싸워야 하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선수들도 알고 있었다. 마신들이 이기면 김상식의 시대가 열리지만 동시에 그 길은 박항서가 만든 기반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한마디는 감사이면서 더 날카롭게는 우리는 끊기지 않았다는 선언이었다. 박항서 시대를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지워버리겠다는 선언. 김상식 감독의 반응은 짧았지만 결정적이었다. 그는 그 외침을 억지로 끊지 않았다. 과장된 미소도 당황한 제스처도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잡고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감독의 문장을 꺼냈다. 이 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은 사실상 답이었다. 김상식은 비교의 프레임을 피하지도 으로 부수지도 않았다. 대신 가장 영리한 길을 택했다. 전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성과를 흐리지 않는 방식. 팬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를 잊지 못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승리를 과거 덕분으로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김상식의 멘트는 그 두 감정을 동시에 붙잡았다. 감사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겼다. 그 균형감이 현장을 다시 폭발시켰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대회였을까? 왜 우승 중에서도 올킬, 우승의 순간에 그 이름이 다시 울려 퍼졌을까? 결정적 이유는 빅토리컵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이 대회는 단순히 우승컵 하나를 놓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박항서 이후 제재에 쏟아졌던 의심을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잠재울 수 있는 무대였다. 김상식은 그걸 알고 있었고 선수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승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의외로 전임을 지운다가 아니라 전임을 존중한다로 더 큰 힘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베트남 팬들이 느낀 감정은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서사가 이어진다는 안도감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올킬, 우승의 의미가 완성된다. 김상식의 우승은 박항서 없이도 된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깊게는 박항서가 만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도 된다는 증명이었다. 공백을 지웠다는 말은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공백이 공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시상식에서 울려 퍼진 박 감독님 감사합니다. 는 한 줄의 감동이 아니라 베트남 축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확인이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김상식은 전임의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도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트로피는 하나였지만 이날의 승리는 두 겹이었다. 하나는 점수판에 찍힌 우승이고 하나는 팬들의 마음속에 찍힌 이제 믿어도 된다 라는 도장. 빅토리컵 올킬, 우승은 김상식 감독에게 트로피 하나 이상의 의미였다. 결과로 증명해야 했던 압박, 박항서 이후 라는 끝없는 비교. 전환기 특유의 불안,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잠재운 승리였다. 하지만 이날의 진짜 장면은 우승 순간이 아니라 시상식장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가 만들었다. 박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 외침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었다. 과거를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베트남 축구가 가장 두려워했던 공백은 전임을 지우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임의 유산을 발판 삼아 새 시대를 여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김상식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교를 피하지도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승리를 이어지는 서사로 바꿔놓는 한 번의 선택이 이날의 우승을 더 크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장면이다. 이 컵의 활로가 끝난 뒤에도 김상식의 베트남은 더 큰 무대에서 더 거센 검증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분명하다. 베트남 팬들이 원했던 답, 이제 괜찮다. 그 대답이 트로피와 함께 시상식장의 목소리로 완성됐다. 감사합니다.